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래가기 위해선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얕은 꾀를 부리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고 하나씩 다져나가야 남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맹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모면할 일과 올바르게 해결해야 할 일.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로써 구해야 하고 형수가 물에 빠진다면 손으로 구해야 한다.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고 하는가? 이루상. 말은 쉽지만 초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점 사장님은 식자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가격과 음식의 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정성을 다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선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사람들이 책이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응원하게 됩니다.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연예인, 학자, 회사원, 자영업자 등 가릴 사람은 없습니다. 꼭 저명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요령으로 잠깐 크게 이득은 보아도 오래 크게 이득은 못 본다. 맹자에서 많이 인용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형수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논쟁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나라 사람인 순우고는 어느 날 맹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수가 만약 물에 빠진다면 직접 손으로 구해야 할까요? 당시 남녀 사이에는 물건을 직접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예를 중요시했습니다. 더군다나 형수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군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록 남녀 사이에 예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형수가 죽을 지경인데 예를 차린다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이에 형수는 죽을 것입니다. 맹자는 당연히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승냥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예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형수의 손을 잡아 구하는 것은 임시 변통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우고는 마침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구하지 않으시는지요?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하가 물에 빠졌으면 도로써 구해야 합니다.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임시로 손으로 구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오? 순우고는 제나라의 신하로서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정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한 임시 방편으로 형수를 구하듯 천하를 구하는 빠른 방안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을 점령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것은 단기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였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백성이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 나라의 근간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를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맹자는 탁상 공론만 아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선 백성들이 배불러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주변국의 백성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장한 제도가 바로 고대 주나라에서 행했던 정전제입니다. 논밭을 우물 정자처럼 9등분해서 가운데 공전은 백성들이 공동으로 경작해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곳은 백성들 소유의 재산으로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시대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였지만 그만큼 맹자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왕이 세금을 정당하게 걷게 해서 왕실의 힘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고 적당하게 눈치를 보다가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야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쉽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령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도를 걷는 음식점의 사장님과 다르게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더 저렴한 식자재를 쓰고 맛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고민하기보다는 음식점을 확장하는 데 골몰한다면 손님들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휴가철이나 지역 행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바가지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비싼 요금으로 관광객들에게서 돈을 갈취할 수 있지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가게나 지역을 찾지 않을 테니 소탐대실이 됩니다. 정도를 걷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빛이 납니다. 반면 매번 거짓된 임시방편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결국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도는 바른 길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샛길로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질고 의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빠지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가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불완전한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